자, 이제 하던 건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 마지막에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풀이부터 같이 한다고 했는데 바로 한번 볼게요. 자, 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고 age, 나이를 나타내는 변수 같죠? 의미가. 그래서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나와야 되는 올바른 말은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성인입니다겠죠? 22살은 성인이니까. 그러면 미성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멘트는 나오지 않으면서 성인입니다만 출력될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당연히 그냥 실행하면 둘 다 나올 거니까, 그죠? 이거는 다른 조건이나 제약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결과는 무조건 두 개가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거를 조건을 추가해서 이 age라는 변수가 가진 값에 따라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조건을 넣어 볼 거예요. 일단 조건을 쓸 거니까 if부터 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 if 온 뒤에는 age,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어쨌든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데 성인인 조건 age가 뭐 2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뭐 19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조건을 쓰시는지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age가 19보다 크다면 얘는 성인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겠고요. 코드를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성년입니다는 출력이 되어 나오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바로 조건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19보다 작거나 같다. 적절하게 문법을 사용한 뒤에 콜론 찍어서 종속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문제없이 코드 실행이 잘 될 거고요. 그러면 age라는 이 변수의 값을 실제로 변경을 해봐도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19라고 하는 이 경계 숫자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보면 잘 나오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문의 활용 측면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가볼 건데, 조건이 참일 때 이 출력 문구 안에다가 참을 적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다 별다른 거 없어요. 조건이 거짓이다, 얘는 그래서 이 if문은 실행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느껴지면 거짓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을 다 적은 뒤에 얘를 실행을 딱 했을 때 모든 출력의 결과는 참이어야만 해요. 내가 거짓이라고 적은 녀석이 출력되어 나왔다면 나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연산을 직접 해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A는 10이래요. 그러면 A가 이제 값으로서 활용되는 시점들은 전부 다 10으로 치환이 되겠죠. 그럼 이 자리 같은 경우 10으로 치환을 할 거고요. 치환된 결과 10은 10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럼 이렇게 참하고 넘버링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느낌표 다음에 이퀄 마크가 오는 얘는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10은 10과 같지 않다라고 하니까 얘는 거짓이겠죠. 자, 그 다음 10은 10보다 크다, 거짓일 거고요.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겠죠. 크거나 같다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 연산의 부등호 비교 연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변수 하나가 더 튀어나왔고요. b한테도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은 10과 같다라는 의미랑 동일한 거니까 맞는 말일 거고, 그 다음에 C에는 true or false가 담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차피 지금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두 개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대입 연산자가 순위가 더 낮습니다. 그럼 비교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고요. 비교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C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같지 않다, 이 비교 연산의 결과는 false죠. 틀린 말이니까. 그럼 이 자리에 false가 남는다라는 거고, C라는 변수한테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C를 바라볼 때 false로 치환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녀석 C를 false로 치환해야 돼요. 그럼 조건 자리에 애초에 false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럼 거짓 3. 그 다음에 C 자리에 false를 남길 겁니다. 그럼 false와 false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럼 얘는 다시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t 반전의 의미였습니다. false라고 하는 값을 가진 C를 반전시켰어요. 그럼 뒤집는다라는 거죠. 그럼 false가 거짓이었는데 얘를 뒤집으면 참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not C라고 하는 녀석, 얘가 방금 전에 참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이라는 녀석을 한 번 더 반전시키겠대요. 괄호로 묶어서 연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준 건데, 이만큼을 보면 true일 거고, 그 true라는 값을 한 번 더 반전시켰으니까 결국에는 false다. 자, 그 다음에 d라는 변수한테는 애초에 true라는 값을 넣어줬네요. 그럼 이 true라는 값을 가지고서 또 밑에 있는 나머지를 보자면 c는 false고요. d는 true예요. 그럼 false와 true는 같지 않다. 참과 거짓은 같지 않죠? 맞는 말이니까 여기는 참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연산을 사용해서 and, or 막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얘는 메모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산자를 대충 개수를 세보면 비교연산 하나, 논리연산 하나, 비교 하나 더, 논리 하나 더, 비교 하나 더, 그래서 총 5개의 연산자가 사용이 됐는데 논리보다 비교연산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nd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이 3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 비교 연산자들끼리도 나름의 순번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비교 연산이 사용된 게 아니라 이 녀석과 이 녀석이라는 서로 다른 덩어리에서 사용이 됐으니까 얘는 그냥 왼쪽부터 쭉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럼 10이 5보다 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겠죠? 그럼 true.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이겠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실제로 큰 수예요. 그죠? 음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아야 오히려 큰 수니까. 그 다음에 10은 10과 같지 않다. 얘는 무슨 말인가요? 틀린 말이겠죠? 이렇게 먼저 비교 연산의 결과를 남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논리 연산 따질 겁니다. true and true. 결과는 뭡니까? 둘 다 참이니까 참이죠. 그 다음에 true and false. and는 양쪽 다 true여야만 하는데 얘는 한쪽이 false네요. 그럼 이 최종적인 결과는 false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false라는 값이 결국 이 조건의 결과로 남는 거고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거짓. 여러 개의 복잡한 연산을 할 때는 이 순서를 잘 생각해서 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결과는 false고요. 이 결과는 false죠. 이 결과는 false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true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또 오는 겁니다. F and F. 둘 다 거짓이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F and F. 둘 다 거짓이니까 또 필요가 없겠죠. 근데 F or T네요. 그럼 얘는 또는 연산이기 때문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T가 남는다.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참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당연히 해봐야 돼요.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참이라고 적었던 1부터 7까지 이 녀석들만 출력의 결과에 나오시면 문제없이 문제를 잘 해결한 거다. 이렇게. 네. 그렇죠. 조건이 거짓이었다면 애초에 이 종속된 코드가 실행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조건을 배울 때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실행할 코드였기 때문에 정답에 거짓을 적은 녀석들은 출력의 결과를 볼 수가 없죠. 사실상 이 코드는 이렇게 거짓인 코드들은 안 적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을 동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딱 이건 무조건 false야 라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연산을 했을 때 false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사실상 이 코드는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절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조건 자체는 컴퓨터가 연산을 해봐야 돼요. false라는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기 위해서 조건 연산은 하겠지만 이 안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조건문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상황과 연산에 대한 체크였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간단한 거니까 빠르게 하고 갈 거예요. 자, 상황을 우리가 좀 실제로 이해하기 쉬울 만한 상황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원빈은 남자고 잘생겼다. 그럼 제가 지금 조건을 두 개를 준 거거든요. 원빈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남자라는 조건과 잘생겼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얘는 맞는 말이죠. 그죠? 원빈은 여자고 잘생겼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true and true인 상황이었고 여기는 false and true인 상황이에요. 그럼 반대로 원빈은 남자고 못생겼다. 뭐 물론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대중적으로 원빈은 잘생긴 사람이 맞으니까 true and false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빈은 여자고 못생겼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무조건 틀린 말이죠. 이렇게 AND와 OR의 연산을 따져봤을 때 AND 같은 경우는 true and true의 경우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뭐고 라고 하는 걸로 묶였기 때문에 둘 다 만족을 해야만 한다, 조건들을. 근데 OR 같은 경우는 원빈은 남자거나 잘생겼다. 이거는 true or true예요. 남자거나 뭐뭐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원빈은 여자거나 잘생겼다.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는 말이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false or true가 되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이 녀석이 true, 이 녀석은 F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은 true, 이 녀석은 true. 그 다음에 원빈은 남자거나 못생겼다. 남자가 맞는 말이니까 true or false가 돼서 얘는 true. 그 다음에 원빈은 여자거나 못생겼다. 그러면 false or false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false가 나오는 형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을 때 AND와 OR의 상황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경우의 수들을 뽑아볼 수 있는데, AND는 야박한 녀석이에요. 네 가지의 경우 중에 하나 빼고는 다 거짓입니다. 근데 OR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짓이지 않으면 얘는 관대한 녀석이라서 다 true가 나오는 이런 연산의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논리 연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 논리가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같이 다 풀어봤으니까 정답 오픈해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네네.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else 같은 개념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설명을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우리가 어제 배웠고 지금 문제를 풀면서 활용했던 if라고 하는 이 녀석은 조건문의 완전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 조건문을 사용할 때 우리는 if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한테는 elif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else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상황을 또 이해를 하기 위해 제가 문제를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이에 맞는 올바른 말을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age라는 변수가 어떠한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4 이렇게 가졌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분류를 유아, 아동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골라볼 거예요. 40대 이상.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에이지가 14라는 값을 가졌으니까 뭐를 출력해야 돼요?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죠? 14면 10대죠. 그쵸? 자, 지금 이 코드를 우리가 코드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어떠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여기다가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13번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는 14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그리고 1번 보기에다가 유아, 아동, 2번 보기에는 10대, 3번 보기에 20대, 4번 보기에 30대, 5번 보기에 40대 이상 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부여를 받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딱 봤을 때 그냥 2번이다 10대다 하고 다음 문제 풀러가면 되죠. 그쵸?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14라는 값이 2번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알 수 있어요? 단계별로 끊어서 한번 가본다면, 구분 동작으로 나눠 본다면, 일단 문제를 읽었죠. 보기를 봐야죠. 유아, 아동은 아니니까 소거하고요. 2번을 바라보면 정답이다. 그럼 얘네 봐요? 밑에 보기 봐야 돼요? 이거 안 봐도 되죠. 헷갈리는 상황이 아니고 명확한 상황이라면 이 녀석들을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쵸?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1번부터 보기를 보지 않고 밑에서부터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선택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가운데부터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2번부터 봤다가 2번 10대 딱 맞았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건 사람의 기준. 근데 컴퓨터는 이 상황을 코드로 적어 놓으면 여기서 정답을 찾더라도 여기까지 가야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if만 사용을 한다면. 자,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age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1세부터 치겠습니다. 0보다 크고 10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보다 작고 이렇게 가볼게요. 이때는 이렇게 여기는 10을 1부터 해서 포함 관계로 가죠. 그러면 10부터 19까지 여기는 20부터 29까지 여기는 30부터 39까지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조건 if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코드로 작성할 수 있을 텐데 결과는 문제없이 잘 나올 겁니다. 지금 14니까 10대만 잘 나오고요. 나이가 실제로 영유아에 해당을 한다면 유아 아동 잘 나오고요. 40대 이상이 된다면 40대 이상 잘 나올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조건을 따졌을 때 이 조건이 거짓이다. 그러면 출력을 안 할 거니까. 종속되어 있는 출력들을 처리하지 않을 거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만 출력을 할 거니까 가능해요.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처럼 컴퓨터는 이 연산 자체를요. 이렇게 코드가 적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연산 자체를 할 때 무조건 순서대로 내려가요. 컴퓨터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아래 걸 먼저 한다, 중간 걸 먼저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자, ag 변수 만들어서 14라는 값 넣었고 if 조건 만나면 컴퓨터는 이제 조건이구나, 조건 연산 처리해야 되겠다 알아요. 그리고 조건을 봅니다. 이 조건을 봤을 때 컴퓨터는 변수를 값으로 치환하고 14 치환합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 해야죠. 14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에요. 14는 10보다 작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AND로 엮였어요. 결국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건을 봐야죠. 봐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10대에 해당을 하니까 이 녀석은 출력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멈추지 못하고 이 녀석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애라서 여기서 맞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컴퓨터는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얘를 다 해야 돼요. 정답을 여기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야만 한다. 분명 우리는 조건을 절대로 얘가 만족되면 나머지가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아요. 사람은 암산이 가능하니까. 컴퓨터는 직접 두드려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찾더라도 얘는 이 나머지 조건 3개에 대한 연산 처리를 다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불필요한 연산을 3번 한 거예요. 조건 연산을.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컴퓨터한테 야, 이거 네가 정답 찾으면 다른 녀석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사람처럼 여기서 정답 찾았어. 그럼 얘네들 안 봐도 돼.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elif와 else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elif, else를 사용하는 버전으로 바꿔볼 겁니다. 자, 이러면 끝나요. 자, elif로 전부 다 바꿨어요. 첫 번째 if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부터는 elif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컴퓨터가 age가 현재 14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14를 가지고 조건을 따져봤을 때 만족하는 순간까지는 일단 해요. 똑같이 진행을 해요. 이 조건 봤는데 최종적으로 거짓, 그럼 이거 안 할 거고요. 그다음 다음 조건 또 봅니다. 봤는데 얘는 참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겠죠. 그러면 얘네를 안 해요. 이제 이게 elif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하나의 if문 조건을 이렇게 빨간색 네모 박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사실상 첫 번째 if만으로 5개를 썼던 상황은 이렇게 빨간 박스 5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조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서로 다 다른 덩어리입니다. 5개의 조건문이 사용이 된 건데 지금 elif를 사용한 버전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조건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각각이 별개의 조건이 아니에요. 얘랑 얘는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elif다. 그러니까 조건문을 엮어버리는 겁니다. elif.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이점은 자, 컴퓨터는 여기서 정답을 찾더라도 이 4가지를 다 해야만 한다. 이 4가지에 대한 연산 처리를 다 해서 얘까지 완료하고 얘는 그래서 마지막까진 거짓이었네 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해봐야 된다. 근데 elif로 엮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정답을 찾았어? 그럼 밑에 있는 4개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이점이라는 건 불필요한 연산을 할 상황을 없애준다. 컴퓨터가 실제로 연산을 뭐 한 번, 두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속도 차이가 존재하진 않겠지만 이 한 번, 두 번이 쌓여서 수천 번, 수만 번이 된다면 그땐 속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작성할 때 항상 이런 불필요한 연산이라든가 불필요한 코드들을 제거해야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최적화라는 단어로 이렇게 어우러서 한 번에 표현을 하곤 하는데 코드의 최적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하드 코딩 되어 있다면 그 코드는 좋은 코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드 코딩은 값을 그냥 고정시켜 놓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code.org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작업 공간에 블럭 개수가 정해져 있었죠. 우리가 미로라는 문제를 풀 때 1/4였어요.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블럭은 총 4개였는데 그 중에 시작하는 블럭 하나 때문에 하나를 빼고 3개를 추가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 4개라는 블럭 개수를 우리가 맞춰야 올바른 정답이다 라고 했고요. 블럭 개수가 넘어가 버리면 불필요한 과정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최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최소 블럭 개수가 최적화된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최적화는 항상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elif를 쓰게 되면 더 이상 이거는 각각의 조건 덩어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정답을 찾으면 밑에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elif를 적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40대 이상을 걸러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연산의 횟수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닌 경우들은 무조건 한 번이라도 이득을 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조건문을 엮어야 될 때는 잘 엮어줘야 되고, 엮지 말아야 될 때는 절대로 엮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elif였고요. else도 사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if. 자, 우리가 실제로 45라는 값을 지금 age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 아닐 거고 안 할 거고, 얘도 안 할 거고 안 할 거고 안 하겠죠. 45니까 여기까지는 정답을 못 찾아요. 그럼 밑에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정답을 찾을 때까지 돌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코드가 끝나서 정답을 못 찾으면 그냥 나가겠지만, 지금 우리는 무조건 정수라면, 음수가 아니라 양수라면 무조건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30대까지 거짓을 만나서 내려왔다면 이 조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1세부터 뭐 몇 세까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이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커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죠? 그 상황에서 30대까지도 포함이 안 됐대요. 그리고 우리는 40대 이상으로 나머지를 다 퉁치고 있어요. 이 상황일 때 이 조건을 봐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상 조건 없어도 무조건 40대 이상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else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else는 실제로 조건을 적지 않아요. 이 else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밖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조건을 따지고 내려왔는데 한 번도 참을 만나지 못해서 이 한 덩어리 내에서 결과를 찾지 못했다. 그 상태로 마지막까지 내려왔다면 얘는 별도의 조건 연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이 녀석이야. 이 경우들 외에는 모든 경우가 이거야 라고 정해놓는 게 else라는 녀석의 사용법입니다. 자, 이게 if, elif, else라고 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조건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꼭 알아야 되는 조건 개념들이에요. 자, 물론 elif랑 else를 모른다고 해서 if만 안다 그래서 조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if만 가지고도 모든 조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연산은 많아질 거예요. 그걸 줄이기 위해 elif를 쓰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else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if, elif, else 이 녀석들은요, 제가 사용한 순서를 한번 잘 보실래요? 사용한 순서. 자, if 다음에 elif를 썼죠. 그 다음 elif는 또 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else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꼬아볼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if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elif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이거는 안 돼요. 조건문의 시작은 무조건 if로 시작해야 돼요. elif나 else로 시작할 수 없어요, 절대. 무조건 if로 시작. 자, 그러면 elif 없이 else 쓰는 거 이거 될까요? 이런 구조? 이거는 네, 됩니다. 왜냐면 그 밖에 모든 거니까 첫 번째 조건 따지고 얘 따지면 돼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지선다에서 사용을 하죠.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를 얻고 싶을 때 그 두 가지가 절대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을 때 이지선다로 사용하는 if, else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if, elif까지만 쓰는 거 이거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else를 배우기 전에 이미 elif로만 구성을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건 어떨까요? 이 구조로 쓰는 거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이 가진 의미 자체가 그 밖에 모든 것이었는데 모든 걸 체크하고 나서 어떠한 조건을 부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f, elif, else를 사용할 거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고 여기서 쓰냐 안 쓰냐는 내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lif와 else라는 개념도 알았으니까 또 문제를 하나 열어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밑에 조건문 문제 2라고 나왔는데 이 녀석에 들어가서 여기에 적혀있는 문제들 이 세 가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